자, 드디어 수학 1 첫 번째 시간.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렇게 치수, 뭐라고요? 치수. 안 배웠다고. 아니, 배웠잖아, 이 양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치수를 이런 거 쓰지 않았었어? 예를 들어서 요거 얼마, 이렇게 얼마? 2에. 혹은 뭐 3에 이렇게 제곱 이런 꼴로. 여기 얘가 요 동그라미 친 분이 치수였었잖아. 기억나죠? 자, 그럼 먼저 치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용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 우리는 중학교 때 거듭제곱을 배웠었지? 뭘 배웠다고? 거듭제곱. 어떠한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새로운 내용, 무슨 제곱근, 이렇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거듭제곱근이 뭐라고? 자, 조금만 기다려줘봐. 자, 그럼 거듭제곱근을 배우게 되면은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거듭제곱근들끼리 연산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될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역시 조금만 기다려줘. 자, 마지막으로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치수의 확장, 누구의 확장? 요 치수의 확장. 우리는 중학교 때 요 치수, 아까 말했던 요 부분 말이야, 여기. 얘가 치수인데 중학교 때에는 요 지수 자리에 자연수밖에 안 썼었지. 중학교 때에는 치수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썼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요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숫자도 나올 수가 있다. 맞아요?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칙, 치수 법칙은 어떻게 바뀌면서 또 어떠한 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나왔는데 두 개의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슨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고? 거듭제곱 근이라고 나와 있네. 자, 먼저 거듭제곱의 의미. 누구? 거듭제곱. 요 거듭제곱은 문자 또는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거지. 뭐라고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뭐 또는 뭐를 이렇게 문자 또는 누구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여러 번 곱한 거.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곱한 녀석을 우리가 곱해 여러 번 곱한 것,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면서 얼마? 만일 문자 A를 n번 곱하게 되면은 A에 이렇게 n승이라고 쓸까? 이렇게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있었고, 이때 요 A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및 요 n을 뭐라고 불렀지? 치수. 이미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거듭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거듭제곱끼리 연산을 할 때 치수 법칙을 배웠습니다. 무슨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법칙? 치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자, 요 위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쭈쭈쭈쭈쭈쭈. 자, 1번 지수법칙 중에서 이렇게 A에 이거 말이야, 이거. 이런 게 지수법칙이잖아.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뭐랑 같다고? A에 이렇게 M 플러스 N. 가능할까요? 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A의 M승 나누기 얼마? A에 이렇게 N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세 가지로 나눠져서 A에 얼마? A에 이렇게 M 마이너스 N 또는 얼마? 이렇게 0 또는 얼마? A에 이렇게 N 마이너스 미쳤구나.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분수꼴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0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거 미친 선생을 봤나? 0이 아니라 얼마다? 이것이 1이었었죠? 미안합니다. 자, 세 번째 건 왜 이래?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어서 얼마 A의 N 빼기 N분의 A의 N 마이너스 이렇게 N분의 얼마 1 이렇게 썼었지.
자, 첫 번째 거와 같이 요 나눗셈이 a의 m 마이너스 n꼴로 써지는 경우는 누가 누구보다 클 때 요 m이 이렇게 n보다 클 때, 두 번째 건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m과 n이 뭐 할 때, 요 m과 이렇게 n이 같을 때 가능할까요? 세 번째 거는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m이 누구보다 이렇게 n보다 뭐 할 때 이렇게 작을 때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3번 얼마? A에 이렇게 B에다가 전체 M승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왔다고? 그렇지. A의 M승에다가 얼마? B에 이렇게 M승. 뭐 다 아는 거잖아. 가능할까요? 뭐 네 번째 것도 있지 않았었냐? 네 번째 거는 A와 B를 이렇게 나눗셈 꼴. 여기 A가 나왔고 이렇게 B가 나왔대. 이 녀석의 몇 제곱? M제곱. 얘를 하니까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쭉쭉쭉 가서 B의 몇 제곱? B의 이렇게 M제곱. A의 몇 제곱? 이렇게 M제곱. 이런 꼴로. 빨리 기억난다고 해줘. 기억나지? 자, 이때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조심하라겠냐면 이렇게 치수 조건, 무슨 조건? 치수? 무슨 조건에 주의하라고? 요 치수. 우리가 중학교 때 왜 이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지수 조건은 뭐였었냐면은 방금 여기에서 요 m과 요 n이 뭐였었지? 얘가 지수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요 지수를 어떤 범위에서만 요 지수를 이렇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건드렸었지? 무슨 범위? 이렇게 자연수 범위. 무슨 범위? 요 자연수 범위에서만 지수를 건드렸었지. 인정? 무슨 범위? 자연수 범위.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지수가 자연수 범위가 나오게 되면 요 밑 A 있잖아. 누구요? 요 밑 A와 B는 누구보다 크다? 요 밑 A는 뭐만 아니면 돼? 이렇게 0만 아니면 됐었죠. 즉, 밑 A와 B는 0이 아닌, 즉 음수값도 가능했다고. 음수값, 양수값 다 가능했습니다. 레알, 인정, 기억나지?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나왔습니다. 무슨 제곱근? 이렇게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은 자, 써볼까요?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을 거듭제곱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거듭제곱해서 이렇게 거듭제곱을 해서 거듭제곱에서 뭐가 나올 때 이 녀석이 A가 나올 때 뭐 A가 나올 때 자 나오는 어떤 수 있죠? 어떤 수를 이렇게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른다. 자, 어떤 수를 거듭제곱했더니 걔가 뭐가 나왔다고요? A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수를 A의 뭐라고 부르겠다?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수를 이렇게 x라고 놓게 되고 요 x라고 이렇게 놨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n번 거듭제곱했대. n번 거듭제곱했을 때 이것이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a가 나왔다면서요. 이걸 만족하는 요 a를 미쳤군요. 요 식을 만족하는 요 x를 뭐라고 부른다? 요 x를 a의 뭐 이렇게 거듭제곱근 무슨 제곱근? 이렇게 거듭제곱근 이렇게 부르겠다고 이렇게 괜찮을까? 물론 여기는 n제곱 했으니까 n제곱근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다고? 여기 3번. 그래서 얘는 별표가 이렇게 몇 개? 730개.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 나왔으니까 요거 이렇게 나왔지. 이 녀석을 해석할 때에는 뒷부분부터 앞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라. 뭐라고요? 실수 A의 n제곱근 나오게 되면은 거꾸로 해서 선생님 거꾸로가 뭐냐고요? 이거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고.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실수 a의 n제곱근 뭐라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얘를
거꾸로 해석한 결과를 식으로 써봤더니 어떤 녀석을 몇 제곱했다 이렇게 n제곱했다면서 얘가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a가 나왔다 이렇게 요 x를 뭐라고 부르겠다? 요 x를 a의 몇 제곱근 이렇게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럼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쓴 요 녀석은 얘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이 녀석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이렇게 n차가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럼 얘가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올까? 실근과 허근 포함해서 몇 개 나온다? 당연히 n개가 나오겠죠. n차 방정식이니까 n개. 뭐 몇 개? n개. 그러면은 질문에서는 근의 개수를 물어보지 않고 이걸 만족하는 근 중에서 누구의 개수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겠지. 누구의 개수 이렇게 실근. 허근은 제외시키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인정?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뭐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해라. 뭐 이용한다고? 그래프. 뭐 구할 때? 이렇게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누구의 개수 이렇게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뭐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실근의 개수 구할 때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무조건 뭐 이용하라고 이렇게 그래프 뭐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하라고. 이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실근의 개수 구할 때 판별식이 남아있다고? 그럼 바보입니다.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우선이 판별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같다. 인정?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는 요 주어진 방정식을 두 개로 쪼개라. 어떻게? 하나는 y는 이렇게 x의 몇 제곱과 x의 이렇게 n제곱과 누구? y는 얼마? 이렇게 a로 몇 개로 쪼개라고? 두 개로 쪼개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쪼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문제는 누구? 요 녀석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될 거 아니냐고요. 맞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x, y는 x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 거기까지는 그릴 줄 알죠. 그런데 y는 x의 3승의 그래프, y는 x의 4승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잠깐 올리시고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y축과 x축을 잡아준 다음에 자, 우리는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는 거 알지? 이렇게 얘가 뭐가 나왔다고? y는 x. 자, 여기다가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도 y는 x랑 똑같다. 다만 곡선으로 그려라. 뭐라고요?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도 y는 x랑 거의 똑같은데 곡선으로 그려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래? 곡선 이렇게 그려라. 얘가 뭐라고요? y는 얼마? x의 세제곱의 그래프. 그럼 y는 x의 5제곱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 이렇게 그려라. 어떻게? 곡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진짜로? 자, 얘가 뭐라고? y는 x의 몇 제곱 이렇게 x의 이렇게 5제곱의 그래프.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는 a를 그림으로 그려봐. y는 a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주어진 거랑 몇 군데에서 만나? 한 군데. y는 a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어떻다고? 몇 군데에서 만나? 한 군데. y는 a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몇 군데에서밖에 안 만난다고요?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겠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n이 무슨 값일 때, 요 n 값이 홀수일 때 뭐라고요? 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요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n이 홀수가 나오게 되면은 y는 x의 n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마치 y는 x랑 비슷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주어진 요 a가 이렇게 양수가 나오든
y는 a가 즉 a 값이 이렇게 0이 나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a가 뭐가 나올 때 a가 이렇게 0이 나오든 혹은 y는 a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a의 부호가 뭐가 되지? a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되든 무조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인정, 인정, 인정.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 요 n자리가 짝수가 나올 때, 뭐가 나올 때요? 요 n이 지금 이렇게 짝수가 나올 때, 뭐가 나왔다고?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란 얘기는 y가 x의 제곱, y가 x의 4제곱, y가 x의 6제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랑 다 어떻다?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때 이 그림과 같이 a가 누구보다 크면 이렇게 0보다 크면은 몇 군데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만들어지겠지. 만일 a가 0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지. 얘는 a가 얼마일 때? 0일 때. a가 0이 나오게 되면 얘가 몇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 몇 개? 0개. 가능할까요? 만약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a의 부호가 뭐가 나온다? a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교점이 안 만들어지니까 실근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그리고 만일 얘가 실근이 존재하게 되면은 실근이 2개 존재하게 됐을 때 뭐라고요? 이 녀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실근의 모양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x라는 녀석이 이렇게 뿔말을 붙이고 이렇게 n제곱근 얼마? 이렇게 a라고 씁니다. 자, 조심할 거. x의 n제곱이 a가 나왔는데 이 녀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면은 하나는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뿔마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요 뒷부분 어떻게 읽는다고?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 요거가 n제곱근 루트 a가 아니라 n제곱근 a라고 읽어. 뭐라고? n제곱근 a.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 세제곱근 이렇게 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쓰라고? 얘는 세제곱근 4라고 읽고 얘 의미하는 바가 뭐다?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다? 4가 되는 수다. 뭐라고요?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수.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여긴 뭐가 나왔냐면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나왔는데 이거는 스킵. 뭐라고요?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녀석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가 지금 억지로 외우지 말자고 나와 있지요. 요 억지로 외우지 말자는 얘기는 얘를 완전히 버려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테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요. 자, 왼쪽 갑니다. 왼쪽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제목이 뭐가 나왔냐? 제목이 지수의 확장. 뭐라고? 제목이 이상한 말이 나왔네. 지수의 확장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거듭제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썼었잖아. 거듭제곱이 a에 이렇게 몇 제곱? a에 이렇게 m제곱. 이런 녀석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불렀었고, 근데 중학교 때에는 요 지수 부분이 어디? 이 녀석을 이렇게 자연수까지밖에 안 배웠거든. 무슨 수? 이렇게 자연수. 기억나요? 뭐 A의 2승, A의 3승, A의 10승
이렇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지수를 배웠는데 그럼 이렇게 지수가 자연수 범위가 되면은 밑 A가 누구보다 크다? 큰 게 아니죠. 요 A는 요 밑 A는 뭐다? 이 녀석은 이렇게 0만 아니면 된다면서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제목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수가 확장이 된다면서. 뭐가 확장이 돼? 지수가 확장. 그러면은 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정수까지 간대요. 뭐까지 간다고? 이렇게 정수. 그럼 지수가 정수가 되면은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 뭐가 바뀌냐? 바뀌는 거 없어요. 여기도 밑 A는 뭐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밑 A가 이렇게 0만 아니면 돼요. 자, 그 얘기가 괄호 1번에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 지수가 어디까지 요 지수의 범위가 누구? 자연수를 넘어서서 0과 누구까지 이렇게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된대요. 그럼 뭐가 바뀌게 되냐면 지금부터 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A의 빵승은 A의 이렇게 빵승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1이라고 약속을 해요. 왜? 모든 수의 빵승은 얼마? 1. 그리고 A의 마이너스 M제곱 얼마요? A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음의 정수가 나오게 되면 얘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얘는 A의 M제곱분의 얼마? 이렇게 1 이렇게 쓰겠대요. 원리가 뭐냐고요? 원리가 뭘까요? 자, 원리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A의 2승과 얼마 이렇게 A의 얼마요? 이렇게 빵승. 이걸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의 몇 제곱이 나오거든. A의 이렇게 2 플러스 이렇게 1 나올 거 아니냐. 인정. 인정하면 안 되지. 1이 아니라 얼마 나온다고? 여기 0 나오겠죠. 두 개 더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2 나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A의 빵승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얘가 1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수의 0승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A의 이렇게 M제곱이랑 곱하기 A의 이렇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몇 제곱? A의 이렇게 두 개 더할 거니까 M 더하기 마이너스 M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근데 방금 전에 A의 빵승 우리가 얼마라고 이렇게 1이었었잖아. 아니 그러면은 양변을 A의 M제곱으로 나누니까 오른쪽의 모양 이렇게 되겠네. 얼마? A의 M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가능할까요? 진짜? 자, 지수가 음의 정수까지 어디까지?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어디까지 이렇게 지수가 어느 범위까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대요. 유리수. 어디까지? 유리수. 자, 이번에는 오른쪽 가볼까요? 이 지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유리수. 어디요? 유리수. 자,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은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요 밑 A의 범위를 이렇게 A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건드리게 돼요. 뭐라고요? 밑 A를 누구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큰 쪽에서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나오게 되면은 밑의 범위가 자, 뭐가 바뀐다고? 잠깐만. 뭐가 바뀐다고? 요 밑이 누구보다 큰 쪽, 요 밑이 이렇게 0보다 큰 쪽만 건드리겠다고 이렇게 0보다 큰 쪽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마이너스 2에 얼마 이렇게 2제곱, 몇 제곱 이런 거를 배웠거든. 왜? 마이너스 2의 2제곱은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는 거니까 2번 곱하는 거니까 얼마? 4가 만들어지겠지. 뭐 당연히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지수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2분의 1승 이런 거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것이 요 2분의 1이 뭐지? 얘가 지수잖아. 근데 얘가 지수인데 무슨 숫자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유리수가 되겠죠. 무슨 수? 이렇게 유리수. 무슨 수? 유리수가 나왔잖아. 이때는 요 미세 범위가 음수인 것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고려를 안 하겠다고요. 이런 것들은 정의를 하지 않을 거니까 얘를 제끼라고. 제껴. 우리는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나오게 되면 미세 범위가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밑이 누구보다 클 때만, 0보다 클 때만. 가능할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이 녀석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2제곱이 있고 다시 전체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얼마? 여기다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1단계 여기 어디요? 없어. 왜 이래? 어디? 요 부분 있잖아. 여기. 얘를 곱했겠지. 곱하니까 얼마 나와? 1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제가 1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얘가 마이너스 2에 얼마? 이렇게 1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주겠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요 괄호 안쪽 부분에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빨간 밑줄 친 부분. 얘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얘가 4가 나오잖아요. 얘가 4가 나왔다고? 4가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 4는 2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2와 이렇게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얼마 나와? 1 나오니까 이쪽은 이렇게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하나의 식에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2가 나온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말을 했던 개념 부분. 왜? 요 빨간 부분을 봤더니 어디 요 2분의 1이 얘가 어떤 숫자지? 요 2분의 1이 유리수인 거 보이냐? 유리수가 나오게 되면은 지수 법칙을 쓸 때 밑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고?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면서. 뭐라고요?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긴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다고요. 왜? 지수가 유리수이니까 지수 법칙을 쓰려면은 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 상태로는 뭘 쓸 수 없다. 이렇게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은 완전 엉터리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텐데 선생님, 그럼 왜 못 써요? 와, 역시 훌륭한 제자들이라니까. 왜 못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왜 못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 이거. 2에 얼마? 2에 2분의 1이 얘가 거듭제곱 끓인 거 보일까? 얘는 거듭제곱이 나왔죠.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제곱을 해봐. 이걸 제곱하니까 뭐가 나온다? 이 녀석 이렇게 1 나오죠. 에이,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루트 얼마? 이렇게 2가 나왔고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할까요? 에이,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3승을 쓸까요? 3승 이렇게 3, 여기도 이렇게 3, 여기도 세제곱 이렇게 써야만이 여러분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주어진 녀석은 뭐지? 읽을 때는 세제곱근 2 뭐라고? 얘가 세제곱근 2잖아.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수라면서요. 그럼 실제로 세제곱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 얘는 이렇게 2가 나온다는 얘기지. 선생님, 완전 엉터리네요. 여기 왼쪽이 왜 1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 2 나오죠. 아이고, 선생님이 크레이지합니다. 가끔씩.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 왼쪽에서 구한 방법과 오른쪽에서 구한 방법이 서로 어떻다고? 같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2의 몇 제곱? 2의 이렇게 3분의 1제곱이랑 뭐랑 같다는 얘기야. 이 녀석이랑 누구? 세제곱근 얼마? 이렇게 2랑 같다는 얘기지. 인정. 그러면은 거꾸로 잘 봐요.
요 오른쪽에 주어진 요 거듭제곱 근을 왼쪽과 같이 거듭제곱으로 바꿨을 거야. 어떻게? 오른쪽에 주어진 거듭제곱 근을 왼쪽과 같이 뭘로 바꾼다? 거듭제곱으로 바꿔 쓰겠다고요. 그럼 바뀌는 모양을 봤더니 요 앞에 있는 요 3이 어떻게 된다? 요 자리, 어느 자리? 요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어떤 꼴로? 분수꼴로.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나왔대. 얘가 4제곱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얼마? 뭐 5에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녀석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꿨었더니 요 파란색은 거듭제곱 근입니다. 거듭제곱이 아니라 이 녀석을 거듭제곱으로 바꿨으니까 먼저 5를 쓰고서 어떻게 해라? 요 4가 어디? 요 지수 자리에 분모로 깔린다고. 어디? 요 지수 자리에 분모로 깔리는 거니까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4분의 얼마? 이렇게 3으로 바꿔 쓰라는 겁니다. 인정? 거듭제곱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아니, 거듭제곱 근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거듭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만약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이 녀석이 얼마? 이렇게 3분의 1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에이 선생님 너무 복잡하네요. 자, 간단한 걸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 2분의 1승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루트에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 요 파란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요거 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2. 자, 선생님 여기 지금 얘가 이렇게 음수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수가 나와 있고 요 아래쪽에 음수가 나와 있을 때에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쓴 녀석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루트 얼마 2 이렇게 i라고 썼었는데 왜 못 쓴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쪽 파트는 나중에 지수 함수 뭐라고요? 지수 함수랑 연결이 되게 돼요. 뭐랑 연결된다고? 지수 함수랑. 그럼 우리가 함수를 건드릴 때는 x랑 y가 어떤 범위? 실수값만 건드리잖아. 뭐라고? 함수를 건드릴 때는 실수값만 건드리게 되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이 표현한 이 녀석은 표현법 자체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녀석을 함수의 그래프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 맞아요? 왜? 실수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지수 법칙을 쓸 때 밑은 누구보다 클 때에만 0보다 클 때에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유리수까지 지수가 확정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디까지요? 요 유리수의 범위를 넘어서 요 지수가 어떤 범위? 뭐 유리수 다음에가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실수가 나올 거 아니냐? 뭔 수? 이렇게 실수. 이럴 때에도 밑이 누구보다 클 때, 요 밑이 0보다 클 때에만 뭘 사용한다?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세 번째 거. 이번엔 지수가 어디까지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대. 그때 뭐가 바뀌냐고? 바뀌긴 뭘 바뀌어? 밑의 범위만, 요 밑 A의 범위가, 밑의 범위가 누구보다 클 때만 이렇게 이 녀석이 0보다 클 때에만 뭘 쓰겠다? 지수 법칙을 쓰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진짜? 자, 괄호 4번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자, 지수가 어떤 범위까지? 요 지수가 유리수와 요 지수가 유리수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은 누구의 범위가? 요 밑의 범위가 누구보다 클 때만 요 밑의 범위가 이렇게 0보다 클 때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지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은 밑이 누구보다 클 때만 0보다 클 때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법칙을 치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5번 다시 한번 뭘 써보자고요. 다시 한번 치수 법칙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괜찮지?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 아까 건너뛴 부분을 잠깐 볼까요? 아까 건너뛴 여기 모의 승질,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나왔는데 모, 거듭제곱근의 성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합니다. 요거 1번.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나왔는데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거듭제곱근이 나오잖아.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거듭제곱근, 이건 약속의 약속. 뭔 속 이렇게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은 거듭제곱근이 나오게 되면은 무슨 제곱근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안 중요하니까 조그맣게 쓴 겁니다. 얘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바꿔라. 뭘로 바꾸라고 이렇게 거듭제곱 무슨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 얘로 바꿔라. 뭐가 나오게 되면은 거듭제곱근이 나오게 되면은 거듭제곱으로 모양을 바꾸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수 법칙을 써라.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n제곱근 a가 나왔으니까 n제곱근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a에 얼마? a에 이렇게 n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곱하기 n제곱근 b가 나왔으니까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b에 얼마? 이렇게 n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치수법칙을 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a 곱하기 b에 얼마? 전체 얼마? n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을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 n제곱근 이렇게 a 곱하기 b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 괜찮아?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n제곱근 ab가 만들어진다고. 허접이네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볼까요?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분수꼴이 나왔고, 자, n제곱근 b가 나왔으니까 얘는 b에 얼마? 이렇게 b에 이렇게 n분의 1. 분자 쪽도 a에 얼마? 이렇게 n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묶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b분의 a에 전체 얼마?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어떻게 묶어 쓸 수 있다고? 조 지수 자리에 이렇게 n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얼마? n제곱근 쭉 가서 얼마? b분의 이렇게 a라고 쓸 수가 있겠지.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다시 동그라미 3번. 아이고 선생님 어지러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 3번 갑니다. 3번 일로 내려와봐. 이렇게. 자, 3번도 n제곱근 a가 나왔으니까 걔는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n제곱근 a가 나왔다고? 그럼 걔는 얼마? a의 몇 제곱? a의 이렇게 n분의 얼마? m제곱 쓸 수 있겠죠. 아,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요. a의 n분의 1승 이 녀석 다시 몇 제곱? 이렇게 m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얼마? a의 이렇게 n분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분모 쪽에 요 n이 있으니까 n을 앞으로 빼내라. 이렇게 n제곱근 이렇게 해서 a의 몇 제곱? a의 이렇게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괜찮냐? 리얼리? 자, 5번을 먼저 할까요? 5번 식의 모양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5번.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으로 바꿨었더니 a의 얼마? a의 원래는 이렇게 np가 이렇게 있었고, 요 앞에 있는 누구? 요 np는 어떻게 지수 자리에 요 분모로 빠지는 거니까 어디? 요 지수 자리에 무슨 자리? 요 지수 자리에 분모로 깔리는 거니까 이렇게 n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p와 p가 약분되겠지. 괜찮냐? 그럼 얘를 다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바꿨으니까 얼마? 얘는 이렇게 n제곱근 쭉 가서 a의 몇 제곱? 이렇게 a의 이렇게 m제곱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리얼리?
자, 나머지 4번과 요 나머지 4번은 여러분 스스로 유도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건너뛰었었지. 왜? 거듭제곱근보다는 뭘 더 좋아하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누굴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거듭제곱 무슨 제곱? 이 녀석을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거듭제곱의 성질, 즉 치수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따로 외우지 말고 거듭제곱근을 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치수법칙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와, 선생님 이거 수학일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지수 파트는 여러분 선배들을 봤을 때 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헷갈려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도대체 지수 문제가, 즉 지수법칙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